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의 불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캄캄한 사막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쏟아질 듯 가득 찬 별들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서 반짝이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밤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 하늘의 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것들은 흙이나 물처럼 변하고 썩어 없어지지만 저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은 에테르라는 제5의 원소로 만들어진 완벽하고 영원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의 눈에 별은 그저 똑같이 빛나는 수정구슬에 박힌 모처럼 다 똑같은 점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별은 시리우스처럼 밝고 어떤 별은 북두칠성 주변의 별처럼 흐릿하긴 했지만 그 본질은 모두 똑같다고 믿었습니다. 그저 밝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절 고대 문헌인 성경의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에는 아주 묘한 구절이 하나 기록됩니다. 15장 4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뱀 독사가 아니고요. 무거움, 중요성 혹은 그 존재가 뿜어내는 고유한 빛이나 광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풀면 별마다 뿜어내는 고유한 빛과 성질이 전부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시적인 표현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엔 별들이 다 똑같은 하얀 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 현대 천문학이 발달하고 나서 과학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오래된 문장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점들이 사실은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개성 넘치는 거대한 용광로들인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빛 속에 숨겨진 그 비밀 암호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별들의 진짜 영광을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해부해야 합니다. 1666년 아이잭 뉴턴은 아주 재미있는 장난 같은 실험을 합니다. 어두운 방 창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들어오는 햇빛 앞에 유리로 된 삼각기둥, 즉 프리즘을 갖다 댄 거죠. 그랬더니 하얀 햇빛이 쫙 퍼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지개가 벽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색깔이라는 게 유리가 빛을 오염시켜서 생기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 실험을 통해 백색광, 즉 하얀 빛 속에 사실은 모든 색깔이 숨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것이 바로 스펙트럼의 발견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로부터 약 150년 뒤 19세기에 일어납니다. 독일의 요제프 폰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거울과 렌즈를 만드는 기술자였는데요. 그가 만든 프리즘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교한 프리즘으로 태양빛을 분해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냥 예쁜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빨강부터 보라까지 이어지는 무지갯띠 중간중간에 마치 누군가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수백 개의 검은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마치 바코드처럼 말이죠. 이 검은 선들이 도대체 뭘까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 선들이 별이 보내는 비밀 편지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별의 대기에 있는 수소, 헬륨, 칼슘, 철 같은 원소들이 빛이 나오는 길목을 가로막고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색깔의 빛만 쏙쏙 흡수해버린 흔적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생긴 무지갯띠, 즉 스펙트럼을 보면 그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온도는 몇 도인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지문이 찍혀 나온다는 뜻입니다. 프라운호퍼가 이 장비를 가지고 밤하늘의 다른 별들을 관측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리우스의 바코드는 태양의 바코드와 달랐습니다. 베텔게우스의 바코드도 달랐죠. 밤하늘에 똑같이 빛나던 하얀 점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성분과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진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별들의 바코드를 읽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다양한 별들이 있을까요? 20세기 초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에서는 이 별들의 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엄청난 작업을 주도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 과학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애니 점프 캐넌이라는 전설적인 천문학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수십만 개의 별 사진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별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천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녀가 만든 주문을 외웁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앞 글자를 따서 O, B, A, F, G, K, M. 이것이 바로 별을 분류하는 7가지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바로 별의 온도, 즉 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꽃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뜨거운 불꽃은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일까요? 아닙니다. 파란색입니다. 반대로 촛불처럼 온도가 낮은 불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을 생각하며 별이 노랗거나 붉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뜨겁고 격렬한 영광을 뽐내는 별들은 푸른색입니다. 가장 뜨거운 O형별은 표면 온도가 무려 3만 도가 넘습니다. 이들은 푸른색으로 맹렬하게 타오르죠. 반면 우리 태양은 G형별로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정도인 노란 별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흔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M형 별들은 온도가 3,000도 이하인 붉은 별들입니다. 자, 이제 이 분류를 가지고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볼까요? 겨울철 밤하늘의 왕자, 오리온 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리겔이라는 아주 밝은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B형 청색 초고성입니다. 온도가 1만 도가 넘는 아주 뜨겁고 젊은 별이죠. 이 별이 뿜어내는 빛, 즉 이 별의 영광은 날카롭고 차가운 푸른 빛입니다. 반대로 오리온 자리의 왼쪽 위를 보면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M형 적색 초고성입니다. 3,000도 정도로 낮아서 붉은색을 띠지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 같은 별이죠. 육안으로 보면 리겔이나 베텔게우스나 둘 다 밝은 점일 뿐이지만 분광학이라는 과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는 젊고 뜨거운 푸른 청년이고 하나는 늙고 거대한 붉은 거인입니다. 그들이 가진 에너지, 그들이 가진 역사, 그들이 가진 미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이죠. 별의 다양성은 단순히 색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태양도 지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주에는 이런 태양을 모래알처럼 보이게 만드는 괴물 같은 별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적색 초고성 베텔게우스를 태양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물론이고 목성 궤도 근처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현재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별 중 하나인 스티븐슨 2-18이나 UI 스쿠티 같은 별들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만약 UI 스쿠티를 태양 자리에 놓으면 토성 궤도까지 닿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4.5초밖에 안 걸리지만 이 거대한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별들도 있습니다.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질량은 태양보다 무겁지만 크기는 서울시만 합니다. 티스푼 하나만큼의 무게가 에베레스트산 전체 무게와 맞먹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별이죠. 어떤 별은 너무 커서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 물질을 우주로 뿜어내며 화려한 성운을 만들고 어떤 별은 너무 작고 어둡지만 수조 년 동안 조용히 타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별은 홀로 고독하게 빛나지만 어떤 별은 2개, 3개가 짝을 이루어 서론을 공전하며 춤을 춥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별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다르다는 표현은 단순히 A와 B가 같지 않다는 뜻을 넘어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역할, 그리고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별의 스펙트럼은 그 별의 신분증이자 지문입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 별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게 될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과 같은 G형 별의 영광은 안정감과 생명력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주변 행성을 태워버리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얼어붙게 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온도를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해주는 능력. 그 덕분에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태양의 영광입니다. 반면 밤하늘에 펑 하고 터져버리는 초신성의 영광은 희생과 창조입니다. 별이 죽으면서 내뿜는 그 엄청난 폭발 속에서 금이나 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속의 철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 어떤 거대한 별이 자신의 영광을 다해 폭발하며 우주에 뿌려놓은 별의 먼지들입니다. 2000년 전의 기록자는 아마도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 사실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직관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 수많은 별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저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빛과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고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고 달은 빛을 반사하는 위성이니까요. 그들이 빛나는 방식,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 그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모여서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밤하늘의 모든 별이 시리우스처럼 밝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반대로 모든 별이 적색 외성처럼 어둡다면 밤하늘은 너무나 쓸쓸했겠죠. 크고 작은 별, 뜨겁고 차가운 별, 홀로 있는 별과 무리지어 있는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빛나고 있기에 우리 우주는 이토록 경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즘이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 별빛 속에 숨겨진 무지개, 스펙트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별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대 문헌이 말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은 오늘날 현대 과학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르다는 차이를 넘어서 다양성이야말로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자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도 저 별들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O형별처럼 뜨겁고 정열적이고, 어떤 사람은 G형별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어떤 사람은 M형별처럼 은은하고 오래갑니다. 누구는 거대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누구는 작지만 밀도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시리우스는 시리우스배로, 태양은 태양대로, 베텔게우스는 베텔게우스대로 각자 자신의 온도와 크기에 맞는 최선의 빛을 뿜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빛이 합쳐져서 이 거대한 우주라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냥 하얀 점들로 보이던 별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기 푸르스름한 별은 아주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고 있구나. 저기 불그스름한 별은 중후한 노년을 보내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스펙트럼은 어떤 색깔일까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유일무이한 여러분의 빛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